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질병과 병원체라고 하는 거다. 지금까지 생명의 특성을 통해서 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그리고 신경계와 항상성에 이어 이제 우리는 병원체를 이기는 면역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처음 공부할 부분은 바로 질병과 병원체. 질병과 병원체라고 하면 먼저 질병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질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하나는 비감염성 질병, 옆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어떤 질병이 생겼으나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질병, 그래서 내가 그 병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라는 형태로 비감염성 질병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에 걸리면 나로 인해 내 주변에 그 질병이 전파되는 거야.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그 병이 전달될 수 있는 감염성 질병이 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질병과 병원체는 비감염성 질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바로 감염성 질병은 어떠한 병원체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지,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지 이것을 보는 거겠지? 그래서 두 번째, 병원체에 대해서 간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특징은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宿主세포 속으로 들어가 기생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걸 확인 한번 해보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혼자서는 생명체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핵산 물질인 DNA 또는 RNA라고 하는 것을 숙주세포 속에다가 넣어주고 숙주세포 내에서 그 복제의 번식, 증식을 하게 된 후에 그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빠져나와 바이러스의 양이 증가되는 형태로 얘가 질병이 퍼뜨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보통 기침이나 아니면 주변의 비말 형태, 즉 작은 크기의 형태로 날아다니다가 그것이 호흡기로 또는 손으로 묻어서 손에 만져진 상태로 내가 손으로 얼굴을 만졌을 때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게 된다.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예로는 무엇이 있느냐? 감기, 독감에 의한 폐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홍역, 소아마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인 에이즈라고 하는 것 등이 들어가겠지. 특히 이 독감이나 폐렴 증세를 보이면서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병에 바이러스가 한 번씩 지구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꽤 오래전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독감이 심하게 돌아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태까지 있었지. 또 최근에는 그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몇 년 전에 있었어. 또 지금 2019년 가장 위험하게 돌고 있는 바이러스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바이러스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 바이러스의 치료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건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걸 써야 하는데 바이러스가 워낙
지구의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변형을 잘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없애거나 사멸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바이러스 치료제는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균이라고 하는 게 또 있겠네.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세포이고 원핵세포이다. 이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세균은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스스로도 번식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생명체 안에 가서 얘가 증식을 빠르게 합니다. 특히 단세포다 보니 분열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매우 빠르게 증식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증식을 하는 물질로서도 또는 이 애가 물질 대사를 한 결과물의 독소로 질병을 전염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된다. 자, 이러한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로는 혈액, 파상풍, 장티푸스, 그리고 콜레라 이렇게 되면서 보통 수인성 질병에 좀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잘 조절해서 깨끗하게 끓인 물을 먹지 않으면 병이 전염이 되는 형태를 많이 보이곤 한다. 세 번째는 바로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다세포이고 진핵세포이다. 생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감염 매체가 모기일 수도 있고 물을 통해서 수인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전염병인데 원생생물에 의한 전염병으로는 바로 말라리아나 수면병 등이 있다. 자, 사실은 이질이나 아니면 식중독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해서 원생생물에 의해서 다 나타날 수가 있어서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이질, 그 다음에 원생생물에 의한 식중독, 원생생물에 의한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질병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곰팡이. 곰팡이는 축축하고 습한 곳에서 자라나는 균이잖아. 우리 몸에서도 이러한 균이 자랄 수가 있대. 바로 그 얘가 무좀이라고 예를 들어지는 거지. 자, 이런 곰팡이 외에 다섯 번째 변형 프라이온. 사실 변형 프라이온은 생물은 아니야. 프라이온은 단백질의 한 일종인데 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변형이 되면 자기만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프라이온들을 계속 변형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특히 이런 프라이온은 주로 뇌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된대. 그래서 소 같은 경우가 자기가 먹어야 하는 음식물이 아닌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 이 프라이온인 뇌가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 주변이 계속 변형 프라이온으로 진행이 되면서 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게 될 거야. 우리는 그것을 광우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소 말고도 여러 가지 동물에게서 비슷한 증상들을 볼 수가 있어. 사람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이 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변형 프라이온에 의해서 프라이온이 계속 변형이 되면 뇌에 있는 조직들이 구멍이 뽕뽕 뚫리게 되는 거야. 대부분 어떻게 되겠니? 스폰지에 있는 작은 구멍이 나는 것처럼 뇌에 구멍이 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해. 그래서 여기에 사람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의 이름이 크로이츠 펠트
야코프 병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러한 질병들은 결코 우리에게는 그냥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위험하기도 하고 가끔 치사율이 높은 그런 질병들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바로 손 씻기를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것과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합시다. 또는 마스크 같은 것으로 가리고 합시다 라는 게 있겠지.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날 것을 먹는다기보다는 반드시 익혀 먹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물도 역시 끓여서 먹자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예방수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병이 계속 발생하여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